어느 고을에 김생원이라는 부잣집 젊은 선비가 있었는데 외모가 수려하고 과거 시험의 초시에도 일찍이 합격하였다. 이렇듯 집안과 인물도 좋은 데다 곧 과거 시험에도 급제하게 될 정도로 명석하니 여기저기 좋은 집안에서 사이로 들이려고 하였다. 하지만 혼인을 3번이나 하고도 지금은 호랍이 신세였는데 이유인즉 혼인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김생원을 대신해 먼 길을 다녀오다 사고를 당해 급사하는 불운을 겪은 것이었다. 그런데 혼인을 한 3번을 모두 그런 불행한 일이 똑같이 벌어지게 돼버려 혼인을 한 부인들은 모두와 사별하게 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렇다 보니 김생원은 며칠에 걸쳐 먼 길을 가야 할 일이 생기면 가능하면 두려워 피하였고 혹여 먼 길을 꼭 가야만 한다면 항상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쳐본 뒤에 애군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안심하고 길을 나섰다. 어느 날 김생은은 왔다 갔다 열흘이 소요되는 먼 길을 갈 일이 생기게 되었다. 자신이 꼭 갔다 와야만 하는 집안의 명운이 달린 아주 중대한 일인지라 김생원은 이번에도 고을에서 매우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보게, 내 이번에도 먼 길을 떠나게 되어 일이 찾아왔네. 무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게나. 그러자 점쟁이는 다른 때와 달리 꽤 긴 시간 점을 쳐보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말하였다. 생원님, 이번에 길을 떠나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낮에 비명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첨계가 나옵니다. 여러 번 점을 쳐봐도 똑같이 나오니 이번엔 가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인가? 이런 어쩌지? 꼭 내가 가야만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보게, 이 애군을 없앨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가? 큰 돈이 들더라도 좋으니 알려만 주게. 김생원이 애원하자 점쟁이는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생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실 수만 있다면 화를 면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게 좀... 내 알려만 주면 어떻게든 해볼 테니 제발 알려만 주게나. 그렇다면 말씀드리지요. 생원님께서 출발하신 후 사흘이 되는 날에 날이 밝기도 전인 새벽부터 길을 나서십시오. 그 길에서 처음 만난 여인과 그게 누구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잠자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애군이 사라져 비명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알겠네. 내 꼭 그리하겠네. 고맙네. 고마워. 며칠 후 김생원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인 한 명을 대동한 채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던 날 점쟁이가 알려준 대로 김생원은 동트기 전에 새벽부터 길을 나섰다. 그런데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진 이후로도 한참은 걸어갈 동안에 인적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 먼 발치에서 정자 하나가 보이자 김생원은 하인에게 말하였다. 너도 새벽부터 일어나 힘들 테니 저기서 조금 쉬었다 가자꾸나. 네, 대감마님. 그런데 정자 앞에 이르자 젊은 여인 하나가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김생원 일행을 보자 황급히 자리를 뜨는 것이었다. 이를 보자마자 김생원은 말에서 내리더니 하인에게 급히 말하였다. 너는 여기서 좀 쉬었다가 다음 마을에서 우리가 묵기로 한 주막에 이 말을 데리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러더니 허겁지겁 방금 전 자리를 떠난 여인을 쫓아가기 시작하였다. 김생원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느끼자 여인은 겁을 먹었는지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큰 기와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다. 김생원은 여인이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면 자신은 죽게 된다는 생각에 후다닥 달려들어 여인을 붙잡았다. 어머, 선비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김생원은 바로 무릎을 꿇으며 말하였다. 나 좀 살려주시오. 제발 부탁이오. 그러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대가 여기 왜? 그러는 선비님은 무슨 일로? 알고 보니 이 여인은 김생원 어린 시절 내내 짝사랑했던 이웃의 처자로 김생원은 이 여인과 혼인하기를 너무도 원했으나 여인의 집안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었다. 그 후에 나이 많고 부자인 사내에게 시집을 갔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이리 만나게 된 것이었다. 선비님, 갑자기 이리 나타나셔서 제게 살려달라고 부탁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신 건가요? 그게 말이요. 황당한 이야기겠지만 내가 일을 보러 먼 길을 가는 중인데 오늘 처음 만난 여인과 잠자리를 가져야만 비명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그대인 것이오. 김생원은 그간 자신이 겪었던 혼인을 3번이나 하게 된 불행한 이야기까지 모두 해가며 자신의 현재 처지와 상황을 진실하게 말하였다. 그러자 여인은 잠시 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예전에 선비님 집안에 큰 도움이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테니 이번엔 선비님의 목숨을 구함으로써 과거의 은혜를 갚아야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1년 전 사별하여 홀로 되었지만 집안에는 하인들도 있어 보는 눈들이 많으니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해가 지고 나서 밤이 되면 제가 거처하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오시면 어떠신지요? 고맙소. 내 그리 하겠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김생원은 여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김생원과 여인은 담소를 잠시 나누다가 밤이 깊어지자 촛불을 끈 뒤 여인이 준비해 놓은 비단금심 이불로 함께 들어갔다. 김생원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 고마운 마음에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다해 이 여인과 잠자리의 운우지정을 나누었다. 그러니 여인도 오랜만에 사내와의 잠자리인지라 기다렸다는 듯이 김생원을 안고 함께 몸으로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이 둘은 신혼의 첫날 밤을 갖는 것처럼 쉬지 않고 새벽이 될 때까지 운우지정을 나누었다. 김생원은 날이 밝기 전 여인의 집안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길을 나섰다. 시간을 지체하였기에 길을 재촉하여 말과 먼저 보낸 하인이 있는 주막에 도착하였다. 김생원을 본 하인이 달려나와 인사를 드리며 울상이 되어 말하였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대감마님께 큰 손해를 끼쳐버린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는 것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어제 대감마님과 급히 헤어진 후에 말씀하신 주막으로 말을 끌고 길을 가다가 돌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그만 그 튼튼한 돌다리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면서 말이 깊은 물속에 순식간에 떨어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째 너는 괜찮은 것이냐? 네, 저는 별일 없습니다요. 김생원은 한숨을 쓸어내리며 안도하였다. 아, 점쟁이 말이 맞았구나. 만약 여인을 만나 밤까지 기다렸다가 잠자리를 가져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돌다리가 무너질 때 말에 탄 나도 함께 떨어져 죽었겠구나. 라고 하인의 말을 들은 김생원은 생각한 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여인과의 인연이 진정 천생연분이라 깨닫고는 일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을 다시 만나 백년 가약을 맺었다고 한다.